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홍조입니다.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국공론 시선. 오늘은 고용노동부 공무노동조합 지영석 위원장님 모시고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에 대응 중인 고용노동부의 상황,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제 경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또 세계적으로 정말 대규모 실업이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먼저 고용노동부를 좀 보시는 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라고 하면 일반 분들이 그냥 노동부 이렇게 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식으로 명칭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가 맞는 거고요. 네. 저희가 10년도 이전에는 이제 노동부라는 타이틀만 갖고 뭐 근로감독관 위주로다가 업무를 했다면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고용이라는 문제가 화두가 돼서 고용이 이제 더 앞서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된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고용은 사실은 이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뭐 취업 발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쪽에 이제 많은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와서 고용노동부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에는 사실은 그 아마 노동 쪽의 일들이 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돼서 그래서 그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가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이 뽑았었고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는 사실 이제 뭐 고용 유지라든가 또 실업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맞물리는 또 실업급여라든가 이쪽이 지금 현재에서는 아마 전체 정부에서 가장 큰 화두를 좀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같은 그 고용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소가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 뭐 이런 문구도 보이고 좀 바빠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이 기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고용센터에 관련해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그 고용센터는 하는 일이 저희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가장 많은 현재 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용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두신 분들께 저희가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가 취업 알선이라든가 또는 그 일자리를 찾는데 뭐 기술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고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별도로 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라 그래서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이런 청년들한테 저희가 한 50만 원씩 6개월 정도 또 지원금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이제 고용허가제 업무도 하고 있고 외국인 관련도 이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고용센터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굉장히 더 크게 사회에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고용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용센터가 약 한 100여 개 가까이 현재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다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지원들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센터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왔으니까 좀 코로나19가 좀 촉발한 어떤 고용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실업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실업 수준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어떤 이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0.2%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작년 대비해서 0.2%인데 결국 국가에서 지금 고용유지에 이제 많은 자금을 풀고 고용유지를 이제 각 사업주 분들께 힘들지만 같이 손잡고 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정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소득이 없이
회사에 적을 두면서 실업 상태가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0.2%의 실업률이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봐야 될 부분들이 네.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 동향 좀 보면서 굉장히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기사도 봤었는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거는 당연히 이제 지금 뭐 팬데믹 상태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동 제한 명령이라 이런 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동 제한 명령이라든가 물자가 이동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도 안 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원자재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인하는 기업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수는 거기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고용 유지라는 정책을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유지는 해왔지만 이게 거의 사문화된 그런 정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은 이 고용유지라는 게 이제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는 업체가 이게 기업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 수출이 잘 되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정책입니다. 이게 고용이 유지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2020년도를 살펴보면 1월달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425건뿐이 없었습니다. 신청 회사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전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00여 개 센터가 평균으로 내보면 한 센터당 한 4건 정도만 이걸 받아서 이제 뭐 처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쪽 일은 별로 큰 비중이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다 보니까 그쪽에 투입된 인원 인력도,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던 것들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증가되기 시작했는데 3월 기준으로 하면 38,000건 정도. 4월이 되면 58,000건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 200배 수준의 증가가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하신 정도의 어떤 실업 수준 또 그런 이미 있는 정책들을 민원인들이 이렇게 신청하기 위한 어떤 항의나 민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조합원들 또 고용노동부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좀 호소하시는 또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용유지라는 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제도만 운영을 했지 많은 인원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한 센터 한 센터를 살펴보자면 뭐 고용 유지를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아주 낮은 상황을 유지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업무량이 폭주가 되면서 이 인원을 충족을 이제 접수도 하고 뭐 아니면 안내도 하고 이런 인원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예측을 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뭐 공무원을 사람 필요하니까 바로 뽑자 이렇게 해서 뭐 바로 뭐 며칠 뒤에 뽑아서 배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 쪽에서 이 고용센터의 업무하고 관계가 없으신 근로감독관 분들을 근무 지시로다가 저희가 고용센터 쪽에 대거 받아들여서 그분들에 대한 제도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우 끌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 52시간제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 사회가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주 52시간만 근로를 시키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고용 유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 조치로다가 70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조합원들께 이렇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했더니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70시간이 한도지만 뭐 어떤 직원은 뭐 130시간을 일을 했다, 뭐 120시간을 일을 했다 이런 직원들이 지금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현장의 어려움 또 호소하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또 정부와 함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노조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전혀 이게 센터를 방문한다는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바쁘게 일도 하시고 또는 제가 찾아가는 자체가 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이게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만 피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부터도 물리적인 거리두기,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의해서 주로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좀 이번에 사실은 좀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5월에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조금 방문도 쉽게 하고 방문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도 돌발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 다음에 급여 생활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더 급박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부분을 갖고 우리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백신도 또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가을 또 대유행을 예고하기도 한데요. 경제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은데 고용 일자리 부분에서 정부가 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텐데 위원장님께서 좀 제안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그렇죠. 이게 고용보험이요. 이제 그 뭐 단계적인 도입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단계적인 방법도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가다 보면 사실은 계속 이게 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회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차라리 그런 비용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좀 더 차근차근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그 조금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다면 지금 현재는 그 실업급여를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오셔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비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하시고 사업주는 자발적으로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사 청구를 신청한다든가 뭐 이런 시간적인 소요 또는 정신적인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덧붙여서 상실 사유하고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관련된 실업급여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했고 현재 분명하게 실업 상태라면 자발적, 비자발적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직장 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업급여도 받고 또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내가 직업훈련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제도적인 부분들을 원활하게 유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도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행복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렇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요거하고 좀 상관은 없지만 그 고용센터에서 이번에 이제 지원됐던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지원했던 것들인데 그걸 좀 잠깐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고용주지 관련해서 한 9천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고용직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영세자영업자 이런 분들 한 93만 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1조 5천억 원 7월 1일부터 아마 접수를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들 대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 접수보다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다가 접수해서 별도 창구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만 명 대상으로 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 또 지원해주는 사업. 그 다음에 아까 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가 한 5만 명 대상으로 사업을 예정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 7만 명으로 늘려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또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대한 그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좀 한 가지 제가 국민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용센터를 찾아오시면 업무 처리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대기 시간이 필요한가요? 시간도 길고 업무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구도 많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양해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팬데믹 사태가 이렇게 오리라고는 사실은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고용노동부도 지금 현재의 민원인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할 줄 몰라서 현재 상태의 창구 인원들이라든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를 갖고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뭐 5배, 10배 더 많은 민원인들을 저희가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민원인 분들께도 정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이해를 부탁드리는 이해를 거죠.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제안과 함께 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지원 정책 그리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또 부탁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고용 위기 현황과 또 이렇게 대책들, 정책 제안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께 전달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제가 그 고용노동부 위원장으로서 저희 고용노동부 직원분들 또는 뭐 조합원 분들께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실 현재까지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민원 숫자가 5배, 10배 이상씩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정부 정책상 열이 나거나 좀 뭐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이제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 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다 출근하셔서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국민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저희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체 공무원분들이 정말 이 사태, 저희가 처음 맞이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에 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공무원이 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국민분들이 이런 공무원을 믿고 따라 주시면서 차분하게 이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국민들께 응원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종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위기 극복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고용노동부 공무노동조합 지영석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